공룡은 지금도 과학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상으로 그려졌던 생명체에 대해 실제로 증명 가능한 자료들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뼈 조각, 발자국, 지층 변화와 같은 물리적 흔적들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화석이 아닌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공룡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AI는 고생물학자들이 축적한 수십만 건의 연구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하고 수천 개의 화석 패턴과 연대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추측했던 정보를 AI는 압도적인 연산 속도로 체계화하고 시각화합니다. 특히 공룡과 관련된 다양한 단서들은 시대별, 지역별, 환경별로 모두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일관된 흐름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핵심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분석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공룡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 화석입니다. 화석은 과거 생물의 구조와 생존 양식을 알려주는 동시에 당시의 환경 조건까지 기록한 종합적인 단서입니다. 미국 몬태나 지역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은 단순한 모양 복원에 그치지 않고 AI의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턱 근육의 힘, 시야의 범위, 그리고 먹이를 물었을 때의 압력까지 추론됐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복원이 가능한 이유는 AI가 수많은 골격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한 해부학적 패턴 덕분입니다. 화석에 남은 미세한 금과 석회질 분포까지 분석해 생전의 손상이나 병리학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T스캔과 3D 시뮬레이션 기술이 접목되며 공룡의 움직임까지 재현되고 있으며 이 기술의 중심에도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공룡의 흔적은 뼈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발자국은 살아있던 당시의 행동을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발 모양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AI가 간격, 눌림의 깊이, 회전각도, 그리고 퇴적층의 반응까지 계산하여 공룡이 어떻게 걸었는지, 몇 마리가 함께 움직였는지까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부 고성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발자국은 한 방향으로 이동한 군집의 패턴이었고 AI는 이를 기존 기록들과 비교해 유사한 이동 구조를 갖는 종을 분류해냈습니다. 또한 같은 지층 내에서 다양한 발자국 유형이 발견될 경우 AI는 크기와 보폭을 조합해 종 간 상호작용 가능성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기존에는 이 모든 과정이 수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분석되었지만 지금은 AI가 몇 시간 안에 고속으로 처리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분석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공룡이 묻혀있던 땅, 즉 퇴적층입니다. 공룡 화석은 대부분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만 보존되며 퇴적물의 구성과 순서, 혼입된 화산재, 화학 성분까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AI는 이러한 지질 정보를 학습하여 공룡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예측하고 심지어 특정 지층에서만 발견되는 종의 생태적 특성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사막 환경에서 발견된 공룡과 습지 환경에서 나온 공룡은 골격 구조는 물론이고 먹이 습관, 생존 전략까지 달랐습니다. 이런 분석은 AI가 복합적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퇴적층 안에 포함된 미세 화분 화석과 유기물 농도,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 분포까지 계산한 결과 과거 공룡들이 경험한 가뭄, 산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가능성도 시뮬레이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룡은 단순한 상상의 생물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살아있었던 생명체로 복원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간의 관찰력이 아닌 인공지능의 통합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공룡의 생존 방식은 오랫동안 추측에 의존해왔지만 인공지능은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존 전략은 단순히 무엇을 먹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룡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떤 시기에 번식했는지, 포식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AI는 화석의 형태와 위치, 퇴적층 조건, 주변 생물 종 분포, 그리고 병리학적 흔적까지 통합 분석하여 공룡의 생존 전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뼈 구조상 높은 나무를 먹었다는 이론이 유력했지만 AI는 무게중심과 관절 회전 범위를 계산해 실제로는 중간 높이 식물이 주먹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대형 육식 공룡과의 시간적 공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I는 연대 측정값과 지층 위치를 교차 비교하여 직접적인 포식 관계가 있었는지도 추론합니다. 이런 분석은 인간의 직관과 다르게 통계적 연관성과 패턴을 통해 공룡의 생존 조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생존 방식은 몸의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AI는 골격의 배열, 골밀도, 관절의 연결 각도 등을 3차원 모델로 변환하여 공룡이 실제로 어떤 자세로 걸었고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그리고 피로 누적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예를 들어 벨로시랩터는 긴 뒷다리로 빠르게 움직였다는 기존 가설이 있었지만 AI는 골격에 남은 근육 부착 부위를 기반으로 뒷다리의 회전 범위를 시뮬레이션했고 실제 속도는 상상보다는 낮았으나 순간적인 방향 전환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처럼 AI는 근골격계 데이터를 수천 건 이상 학습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진 현대 생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룡의 실제 움직임을 영상화하고 포식과 도피 과정에서의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진화 경로에 대해서도 AI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룡이 갑자기 멸종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일부 종이 조류로 진화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며 AI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케옵테릭스와 같은 중간 형태의 공룡은 날개뼈의 구조, 깃털 흔적, 골수 형태 등을 분석했을 때 비행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공중 활강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AI는 이들의 골격을 현대 조류와 비교해 유사성을 수치화하고 특정 유전자 발현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깃털의 진화라는 주제는 단순한 체온 조절이 아니라 짝짓기나 포식자, 위협을 위한 시각적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AI는 색채 패턴까지 복원해 공룡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AI는 또한 공룡의 알, 둥지, 부화 환경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화석지에서 발견된 둥지 구조와 알의 형태는 종마다 달랐고 AI는 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번식 전략을 추론합니다. 어떤 공룡은 알을 깊이 묻어두고 떠나는 방식이었고 어떤 종은 둥지를 지키며 공동 양육을 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오비랍토르의 화석은 알 위에 포개진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AI는 체온 분포 모델링을 통해 이 공룡이 알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번식 행동, 사회적 구조, 생존 전략까지 포함하는 분석은 기존의 단편적 추측을 넘어 공룡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개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AI는 수백만 년에 걸친 공룡종의 출현과 소멸 기록을 분석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특징이 강화되었고 어떤 구조가 사라졌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초식 공룡의 경우 이빨의 모양이 단단한 식물을 씹기에 적합하도록 넓고 납작한 형태로 진화했고 육식 공룡은 시각과 청각기관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형태 차이가 아니라 AI가 지질 데이터와 환경 조건을 함께 분석했을 때 생존에 유리했던 선택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은 결국 그 오랜 진화의 끝자락에 있었던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복잡한 진화의 흐름을 더 이상 직관이 아닌 수치와 근거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공룡은 중생대 말에 갑작스럽게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백악기 말 약 6,600만 년 전을 기준으로 대형 공룡들의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체수 감소가 아닌 대량 멸종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오랫동안 이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이 복잡한 퍼즐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멸종 시점의 지층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 세계 수천 곳의 퇴적층과 해양 침전물, 동위원소 농도, 화산재 분포 등을 통합하여 멸종의 원인을 수치적으로 비교 평가합니다. 이로써 각 이론이 주장하는 메커니즘의 타당성과 시간적 정합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멸종 사건이 단일 원인보다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소행성 충돌설은 유카탄 반도 인근의 치크슬루브 크레이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 열폭풍, 대기 중 먼지 상승은 지구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I는 이 충돌과 관련된 전 지구적 화산재층의 두께, 탄소 농도 변화, 갑작스러운 생물 다양성 감소 시점 등을 수집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이 공룡 멸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AI는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된 백악기-팔레오기 경계층의 지질 정보를 교차 분석해 충돌 이후 수개월 안에 일사량이 급감하고 식물과 해양 생물의 대규모 감소가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충돌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먹이사슬 전체를 무너뜨렸고 대형 공룡이 먼저 멸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AI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 소행성 충돌설만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보안 이론 중 하나는 인도 데칸 트랩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활동입니다. 이 화산 활동은 약 100만 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용암을 분출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유황화합물을 대량으로 방출했습니다. AI는 화산재 퇴적층과 대기 중 기체 농도 기록, 고해양 수온 변화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 화산 활동이 전 지구적인 기후, 온난화와 산성비, 해양 산성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충돌 전 수십만 년 동안 이미 생태계 전반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룡들은 약화된 상태에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다는 이중 스트레스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AI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시기의 온도 상승 속도와 생물군 변화 양상을 재현하고 있으며 여러 멸종 곡선이 충돌과 화산 활동 두 시점 모두에서 급변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하강입니다. 백악기 말에는 해수면이 빠르게 하강하면서 연안 생태계가 붕괴되었고 이는 해양 생물뿐 아니라 내륙 생물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AI는 퇴적층 내 미세 화석의 분포와 해안선 변화 지도,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의 이행 속도를 분석하여 환경 변화가 공룡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알을 낳고 둥지를 보호해야 했던 대형 공룡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서식지 감소와 먹이 부족으로 인한 번식 실패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는 시나리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AI의 기후 모델은 백악기 말 기온과 강수량 분포의 급격한 감소를 재현하며 이를 근거로 한 생물군의 생존 가능성을 지도화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룡의 멸종은 단일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한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이 사건의 구조를 해체하고 각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더 정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충돌 하나가 전 세계 생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미 불안정해진 생태계가 마지막 충격에 무너졌다는 해석은 AI가 밝혀낸 복합원 이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이 거대한 흐름을 AI는 수백만 건의 정보를 통해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멸종은 단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거대한 데이터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 시작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은 멸종했지만 그 유전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늘을 나는 생명체들이 공룡의 후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들의 관계를 유전자와 구조, 행동 양식, 생태 특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는 중생대 후기에 출현한 일부 소형 공룡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AI는 이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단순한 외형의 닮음이 아니라 생물학적 계통의 연속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공룡과 조류는 골격 구조뿐 아니라 폐의 형태, 골수의 밀도, 깃털의 배열, 부화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일치점을 보이며 AI는 이 데이터들을 고생물학, 해부학, 분자생물학 전반에 걸쳐 통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아르케옵테릭스입니다. 깃털이 보존된 최초의 화석 중 하나로 공룡과 새의 경계선에 놓인 존재입니다. AI는 이 화석을 기반으로 깃털의 구조, 골반의 각도, 날개뼈의 회전 반경을 정밀 시뮬레이션해 이 생물이 실제로 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고 결과적으로 완전한 비행보다는 활강과 짧은 점프 이동에 특화된 형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날지 못했던 다른 공룡들과 조류의 전환점 사이에 놓인 진화 단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AI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룡 화석에 남아있는 깃털의 색소, 입자를 분석해 어떤 색을 띠고 있었는지까지 복원해내고 있으며 깃털이 단지 날기 위한 구조가 아닌 의사소통이나 짝짓기, 위협 표시의 역할을 했다는 다층적 기능도 함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도 AI는 공룡과 조류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팀은 닭의 유전자 중 특정 부분이 고대 파충류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AI 기반의 유전체 비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새의 부리 형성 유전자와 공룡의 턱뼈, 구조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유사한 조절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I는 수십만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학습하고 진화적 거리, 발현 패턴, 돌연 변이의 방향성까지 추적하여 유전적 연속성을 수치로 입증합니다. 이는 단지 해부학적 유사성이 아니라 생명의 설계도가 진화 속에서 어떻게 재조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닭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해 공룡의 이빨이 발현되도록 만든 실험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도 AI는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행동학적 분석에서도 AI는 공룡의 후손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와는 다른 조류의 눈의 위치, 사냥 방식, 무리 형성 전략, 먹이 선택 방식 등은 공룡이 가지고 있던 행동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AI는 고속 촬영된 새의 움직임을 분석해 중생대 공룡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며 그 안에서 공통된 반사 속도와 회피 기작, 경계 반응 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행동이 단지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유전되고 진화한 결과임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조류는 알을 공동으로 보호하거나 위협 시 가짜 둥지를 만드는 전략을 쓰는데 AI는 이를 과거 오비랍토르의 번식 행동 패턴과 비교 분석하며 진화적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생물학적 연속성을 넘어 AI는 공룡과 조류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메우기 위한 통합, 진화 시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의 멸종 시점과 새로운 종의 출현 시점을 연대 측정 데이터와 유전자 돌연변이 속도를 기반으로 정렬함으로써 공룡의 일부 혈통이 멸종하지 않고 조류로 전환되었다는 시간적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이 시계는 고생물학, 분자진화학, 지질학이 가진 시간 개념을 AI가 하나의 시계열로 정리한 결과이며 덕분에 조류가 단지 공룡의 닮은 꼴이 아닌 공룡 그 자체의 진화된 모습이라는 해석이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들은 멸종한 공룡의 마지막 생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연결을 입증하고 있으며 공룡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형태와 기능, 유전자를 바꾸어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한 인간의 상상은 AI를 통해 정밀한 구조와 데이터로 바뀌었고 공룡의 흔적은 이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 사라진 생명체가 오늘날 가장 정교한 기술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공룡의 뼈와 흔적을 단순한 유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읽어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뼈의 균열에서 발자국의 간격에서 깃털의 색깔에서 그리고 지층의 미세한 입자에서까지 생명의 흔적을 추출해내고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냅니다. AI는 이제 고생물학의 도우미가 아니라 생명의 진화를 재구성하는 해석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과거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단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생태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취약한 균형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대한 육식동물이나 초식 거대 공룡도 지구의 변화 앞에서는 무력했고 연쇄적인 환경 변화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요인들은 하나의 종이 아니라 수많은 종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 멸종이 특정 생물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생물 다양성, 기후, 생존 전략, 자원 경쟁, 적응 실패는 오늘날 인류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며 공룡의 멸종은 우리의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멸종의 원인을 아는 것은 단지 과거를 분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공룡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화석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AI의 눈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오늘의 인간에게 생존과 진화, 그리고 선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공룡은 멸종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은 과거를 되살리는 힘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미래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과 기술의 연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